안녕하세요. 김무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에서 사건과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문학작품에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전개되는지 이해하고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고,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이 주는 차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성, 즉 비현실적인 요소나 암시, 복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최척전, 박시전 등을 들며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건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사건이란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를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성격을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 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이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논리적이거나 필수적인 맥락에서 그 사건을 피할 수 없는 전개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품 속에 이미 예언된 파국이나 운명적 결말 같은 설정이 강조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필연성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은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우나 뜻밖의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척전에서 전쟁으로 헤어진 부부가 베트남 같은 먼 타국에서 다시 우연히 재회하는 설정이 전형적인 우연성 사례입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말 그대로 뜻밖의 벌어지는 상황이 우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은 그럴 법하다 혹은 그럴듯하다라고 독자가 납득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확률은 50% 이상이고 현대소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황만근이 실종되자 마을 사람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 아니야? 하고 자연스럽게 추측하는 것이 개연성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이란 인물, 사회, 자연, 운명 등이 얽혀서 대립하는 상태를 말하며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 갈등을 보겠습니다.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심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좁게 보면 두 가지 욕구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뜻하지만 넓게는 슬픔, 외로움, 불안, 죄책감처럼 모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전형적인 내적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적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갈등이란 인물 바깥에 있는 대상, 즉 인물, 사회, 운명, 자연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마을 이장이 황만근을 대하는 냉소적 태도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입니다. 홍길동전에서 서자인 홍길동이 신분 제도와 충돌하는 모습이나 운영전에서 궁녀 신분의 주인공이 왕의 소유물로 여겨져 자유롭게 사랑을 못하는 상황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생규장전에서 귀신이 된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이는 장면은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고, 영화 해운대처럼 자연재해인 쓰나미가 발생해 인물이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은 인물과 자연의 갈등 예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결말의 유형,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결말은 이야기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독자가 이후 전개를 상상하도록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깨달음을 얻은 듯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독자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스스로 상상하게 됩니다. 반면 닫힌 결말은 사건이 분명히 종결되고 주제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에서 이서생이 귀신이 된 아내와 재회하나 결국 이별을 맞이하고 본인도 병으로 죽어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는 닫힌 결말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성, 즉 비현실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성은 도술, 귀신, 마법처럼 현실에서 불가능한 소재를 다루는 특성을 말합니다. 고전 소설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시전에서
박 씨가 도수를 부려 비와 바람, 눈을 동시에 일으키고 적군의 발을 땅에 붙여버리는 장면은 전기성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암시와 복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시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슬쩍 알려주는 표현이고, 복선은 미래를 예견하거나 독자가 예상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의 주인공이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 이 인물이 후에 큰 병이 들겠구나. 하고 독자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학 갈래와 사건의 연관성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건이 크게 부각되는 갈래는 서사, 즉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은 개연성을 중시해 그럴 법한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고전 소설은 우연성과 전기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여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자주 보여줍니다. 그럼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인물과 배경, 줄거리를 엮는 중심축이며,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전개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두 가지로 나뉘고, 이를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심리나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말이 열려 있으면 독자들이 많은 예언과 상상을 갖게 되고, 결말이 닫혀 있으면 주제의식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기성, 비현실성은 판타지적 요소나 도술, 귀신, 마법 등을 동원해 특별한 재미를 주고, 암시와 복선은 이야기 흐름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전 소설의 우연적 전개가 너무 비약적이지 않나요? 입니다. 과거 독자들은 극적 이벤트를 오히려 즐겼고,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환경에서 그런 우연성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인데, 이는 작품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린 결말은 독자에게 여운과 상상을 남겨주고, 닫힌 결말은 명확하고 완결된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나요? 또 많이 봤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회적 억압이나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마음속으로는 슬픔이나 죄책감, 갈등을 함께 겪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개연성이나 외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전 소설인 최척전, 박시전, 운영전, 이생규장전, 홍길동전에서는 우연성과 전기성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해운대는 인물과 자연 간 갈등의 사례가 잘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사건과 갈등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시고, 결말 유형이나 전기성, 암시, 복선 등도 함께 살펴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